통다 통통. 나비와 사랑에 빠진 곰. 곰은 나비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나비는 마치 파란 하늘 한 조각을 잘라낸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팔랑팔랑 날아다녔어요. 그림자도 남기지 않을 만큼 산들산들 가볍게요. 곰은 나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수줍어서 그만 말을 더듬거렸어요. 나비는 어리둥절해했어요. 도대체 곰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차근차근 글로 써봐. 곰은 나비를 좋아하는 마음을 열심히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휴, 지저분해. 나무가 온통 빨간색이잖아. 나비가 말했어요. 곰은 나비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나비가 엉엉 울지 뭐예요? 곰의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꽃의 왈츠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 이제 내 마음을 꽃으로 전해야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곰은 꽃을 한알음 꺾었어요. 곰아, 왜 꽃을 다 꺾어버렸니? 꽃들이 없으면 난 꿀을 얻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럼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 겨울이라고? 내 사랑을 듬뿍 담아 나비에게 털옷을 짜줘야지. 곰은 열심히 털 옷을 짜서 나비에게 주었어요. 곰아, 고맙지만 눈이 올 때까지 이건 네가 갖고 있을래? 나비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나비는 털옷을 입고는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었거든요. 겨울엔 눈이 오겠지? 곰은 또 생각했어요. 나비가 차가운 눈을 맞지 않게 지붕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겠어. 파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멋진 집을 지어줄 테야. 곰아, 나 좀 구해줘. 높은 데는 무서워. 나비가 소리쳤어요. 꽃보다 높은 곳에는 올라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곰은 그만 풀이 죽었어요. 마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나비는 조금도 관심이 없나 봐요.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 걸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 곰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나비에게도 조금 화가 났고요. 이제 다 필요 없어. 곰은 나비를 잊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비를 위해 만들었던 것들을 모두 쌓아놓고 불을 붙였지요. 활활 잘 타오르도록 부채질까지 했답니다. 그때 나비는 노을이 곱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곰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고개를 돌렸어요. 눈앞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있었지요. 구름이 너무 예뻤어. 네가 예쁜 하트 구름을 보내준 거니? 내가 좋아서? 나비는 수줍어서 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곰아, 넌 정말 멋져. 나비는 이제야 곰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곰과 나비는 다정하게 앉아서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둘은 아주 잘 어울렸답니다. 나도
날고 싶어요. 당나귀 프레도는 어딘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끙끙거리며 농장을 뱅뱅 맴돌았지요. 그러다가 돼지 로테와 꽝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야, 프레도 좀 조심해. 로테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 오늘 왜 그래? 맞아.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말해봐. 강아지 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있잖아. 난 하늘을 날고 싶어. 프레도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을 나는 당나귀라니. 무슨 수로 하늘을 날겠다는 거야? 노력하다 보면 방법을 찾을지 누가 알아? 너희들은 꿈도 없니? 프레도는 화가 나서 톡 쏘아 붙였어요. 내 꿈은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크게 짖는 강아지가 되는 거야. 론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수탉은 늦잠을 실컷 자는 게, 염소는 울음소리를 좀 줄이는 게 꿈이라고 했지요. 로테도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이튿날 프레도는 언덕에 누워서 새의 날갯짓을 한참 살펴보았어요.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프레도는 앞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새의 날갯짓을 흉내냈어요. 휴, 어디 한번 날아볼까? 프레도는 가파른 언덕을 힘차게 달려 열심히 내려오다가 훌쩍 뛰어 올랐어요. 하지만 곧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지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프레도를 보고 론이 혀를 끌끌 찼어요. 당나귀는 하늘을 날 수 없다니까. 나처럼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란 말이야. 잘 봐. 론은 옆집 강아지와 달리기 경주를 벌였어요. 처음에는 론이 앞서서 달렸지만 곧 옆집 강아지가 번개처럼 론을 앞질렀어요. 이럴 수가. 내가 졌잖아. 난 날마다 달리기 연습을 했거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너한테 질 리가 없지. 옆집 강아지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그 이튿날도 프레도는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하늘 위로 날아가는 헬리콥터가 보였어요. 아, 저렇게 생긴 날개를 만들어야겠다. 프레도는 창고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우산을 얼기설기 엮어서 뚝딱뚝딱 날개를 만들었지요. 프레도는 날개를 몸에 단단히 묶고 다시 언덕 아래로 힘차게 몸을 날렸어요. 하지만 곧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 꼴이 뭐냐? 이제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해. 론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싫어. 두고 봐. 꼭 하늘을 날 테니까. 넌 달리기 연습이나 열심히 해라. 프레도가 뾰로통하게 말했어요. 아니, 달리긴 이제 됐어. 오늘은 누가 더 크게 짖는지 겨룰 거야. 곧 앞집 강아지와 론의 겨루기가 시작되었어요. 론은 목청을 가다듬고 크게 짖었어요. 하지만 앞집 강아지에게는 어림없었지요. 앞집 강아지가 얼마나 크게 짖던지 암탉 2마리가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론은 풀이 죽어서 힘없이 누워버렸어요. 난 달리기도 못하고 짖는 것도 형편없어. 그래도 넌 회복이라도 했잖아. 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로테가 론을 다독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이야? 왜 여행을 안 떠나는데? 사나운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 차에 치일 수도 있잖아. 너희 둘 다 정말 못 말리겠다. 이야기를 듣던 프레도가 끼어들며 외쳤어요. 로테, 너는 좀 더 용기를 내야 돼. 그리고 론, 이제부터 날마다 연습을 하는 거야. 기운 좀 내봐. 론과 로테는 프레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프레도가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아무리 해도 하늘을 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힘내 프레도, 넌 꼭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로테가 달랬지만 프레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이젠 잘 모르겠어. 하늘을 날며 세상 곳곳을 다녀보고 싶었는데. 그때 론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리쳤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두 이리 와봐. 프레도와 로테는 론을 따라 달려나갔어요. 론은 아주 큰 바구니가 걸린 나무 앞에 멈춰 섰지요. 그 바구니에는 분홍빛깔의 기다란 천이 묶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프레도와 로테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기구야.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꽤 쓸만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이걸 고쳐서 하늘로 뛰어보면 어때? 론의 말을 듣고 프레도는 뛸 듯이 기뻤어요. 세 친구는 힘을 모아 기구를 나무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천에 난 구멍을 꼼꼼히 꿰맸지요. 천에 바람을 가득 불어넣자 기구가 두둥실 떠올랐어요. 자, 모두 올라타! 프레도와 론은 바구니에 훌쩍 올라탔어요. 하지만 로테는 겁이 덜컥 났죠. 난 못하겠어. 너희들끼리 가. 무슨 소리야? 여행 가는 게 네 꿈이잖아, 로테.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 마. 로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바구니에 올라탔어요. 와,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정말 고마워, 론. 프레도와 로테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뭘, 나야말로 가장 높이 하늘로 올라간 강아지가 되었는걸? 론의 말에 친구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새 친구가 돌아오자 농장 동물들은 우르르 달려나와 박수를 치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봐, 프레도. 꿈을 이뤘으니 행복하겠구나. 염소가 부러운 듯이 말했어요. 응. 그런데 있잖아. 이젠 스케이트를 싱싱 타보고 싶어. 프레도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내 코가 도망갔어요.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개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제이슨에게 어젯밤에 엄마가 소매로 코를 닦지 말라고 말했지? 엄마 말 들었어? 안 들었지? 넌 나를 더러운 소매로 마구 닦고 거칠거칠한 휴지로 팽 풀었어. 그것 말고 또 있지?
넌 나를 창문에 대고 꽉 눌렀어. 겨울이면 몸은 온통 따뜻하게 감싸면서도 나는 꽁꽁 얼어붙게 놔두었고, 넌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한 적도 없잖아. 내 이름이 뭔지 물어볼 생각도 안 했지? 됐어.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넌 착한 아이지만 난 더 많은 걸 원해. 난 우리가 친구를 되기를 원했어. 너의 코, 몬테규. 추신. 나중에 엽서 보낼게. 큰일이에요. 코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코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날 놀릴 텐데. 침대 밑을 살펴보았지만 코를 찾지 못했어요. 콧물이 질질 흐르던 내 코가 정말로 도망가 버렸나 봐요.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행운이 있을 리 없죠.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어요. 제이슨. 엄마는 날 야단칠 때 바로 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코가 어디 갔지? 진실은 감출 수 없나 봐요. 도망가 버렸어요. 또 소매로 코를 닦았지? 그러길래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아침 식사는 계피향 오트밀이었지만 난 계피 냄새를 맡을 수 없었어요. 그날 하루는 끔찍했어요. 수학 시간에 내 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차렸죠. 나는 쳐다보는 눈길을 무시하고 칠판을 보려 애썼지만 자꾸만 안경이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거기 너 딴짓 좀 그만해라, 응?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저도 안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코가 도망가 버려서 안경이 자꾸만 내려와요. 그런 문제는 미리 해결했어야지. 그만 집에 가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을 때 다시 나오렴. 네? 갑자기 재채기까지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오늘 어땠는지 물었어요. 아주 나빴어요. 코가 없어져서? 할아버지도 벌써 알고 있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단다. 정말이에요? 나는 약간의 기운을 차리며 물었어요. 아이 그럼 난 뭐든지 궁금해하며 늘 코를 들이밀고 다녔지. 어느 날 이웃집 일을 구경하다가 그만 코를 놓고 와버렸지 뭐냐. 다음날 다시 코를 찾으러 갔지만 이 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코를 찾으러 코섬으로 가야 했지. 몇 년 뒤에는 머리카락도 잃어버렸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못 찾았단다. 코섬이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코섬은 전이계곡 기억의 길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야. 불쌍한 코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지. 아마 네 코도 거기 있을 거다. 그 불쌍한 작은 콧구멍이 지금쯤 훌쩍훌쩍 울고 있겠지. 내 코가 낯선 섬에서 슬프고 외롭게 지낸다고 생각하자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네 코를 다시 찾고 싶다면 잃어버린 물건들의 배를 타야 해. 그 배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7 하늘을 항해하지. 해가 질 무렵에 배를 타야 해. 자, 그럼 행운을 빈다. 나는 여행 준비를 했어요.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지요.
막대 사탕 3개, 갈아입을 속옷, 내 코를 찾았을 때 쓸 가장 부드러운 휴지 한 통도 집어 넣었어요. 깨끗한 양말도 넣고 싶었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냥 며칠 동안 양말 한 켤레로 버틸 수밖에요. 난 몇 시간 동안 지붕 위에 앉아 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지평선에 커다란 나무 배가 나타났어요. 지붕 안테나에 깃발을 내걸었더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나에게 다가왔죠. 우리 집 옆에서 배가 멈춰 섰어요. 선장이 닻을 내리며 소리쳤죠. 어이, 친구, 어디로 갈 텐가? 내가 대답했어요. 난 코섬에 가야 돼요. 선장이 줄 사다리를 던지며 말했어요. 줄을 타고 올라와. 곧 떠나야 해. 우와, 배에 올라타 보니 배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인내심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전리가 가득 든 커다란 나무 상자도 있었지요. 키가 작달만한 선장이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봐, 친구. 얼굴에 코가 없군 거래? 난 선장에게 내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런. 코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나도 40년 동안은 코가 있었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코를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난 그만 코를 잃어버렸지. 흰 돌고래에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선장의 코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무 코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요. 어쨌든 코가 있잖아요. 그다지 나쁘진 않다고? 하! 나무 코를 후벼본 적 있어? 선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게 손가락을 보여주었어요. 손가락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코를 후비다 박힌 가시 말이에요. 아무튼 네 코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 아주 대단한 녀석인데? 그러더니 선장은 생각의 열차라고 적힌 커다란 통 쪽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여기 있네. 위대한 계획 말이야. 그 코는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어. 자, 앉아있어. 곧 코섬에 도착할 거야, 친구. 나는 위대한 계획이 뭘까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코섬 바닷가에 와 있었어요. 선장은 잠든 나를 코섬에 내려놓고 떠나버렸어요. 행운을 빌어. 인사말 하나만 남겨놓고 말이에요. 나는 약간 겁이 나서 변장을 하고 섬을 탐험하러 나섰어요. 코섬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세상에 온갖 코들로 가득했답니다. 귀여운 코, 죽은 깨 투성이 납작코, 크고 굽은 코, 게다가 끈에 묶여 껑충거리는 작은 개코까지 있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내 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코를 입양할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불쌍한 내 코를 이곳에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코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코들은 빙 둘러서서 콧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어요. 섬에 있던 코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죠. 이 많은 코들 속에서 불쌍한 내 작은 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무심코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세상에, 환호하는 코들 위로 멋진 왕관을 쓴
내 코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코섬으로 도망친 내 코는 코들의 왕이 되었답니다. 잔치를 시작하라! 내 코가 위풍당당하게 외치자 코들이 수백 가지의 다양한 음식들을 커다란 모닥불 앞으로 내왔어요. 달콤하고 맛있는 전체 요리부터 시작하라. 연분홍 솜사탕 뭉치가 모닥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연기가 뭉실뭉실 피어오르자 코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렌지 껍질, 피자 조각, 장미꽃잎, 솔잎, 베이컨, 계피향 오트밀까지 모닥불 속에 던져 넣었지요. 맛있구나. 내 코가 말했어요. 자, 이제 후식을 먹을 차례다. 팝콘을 대령하라. 버터도 함께. 옥수수 나달들이 공중에서 폭폭 터지자 사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주 배가 부르구나. 내 코가 행복한 듯 콧구멍을 벌름거렸어요. 내 코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코들아, 이제 계획을 의논할 때가 왔다. 세상의 모든 코를 데려오려면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전쟁을 한다고? 내 코가? 정말 정신 나간 생각이지 뭐예요? 나는 변장을 벗어 던지고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코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많은 코들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내 코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이슨, 왜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정말 간단한 계획이야.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우리 코들이 붙어 있어. 반란을 일으키라는 명령만 기다리면서 말이야. 너희들은 코를 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코들이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코야, 난 널 데려가라고 여기까지 왔어. 아주 부드러운 휴지까지 가져왔어.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애원했어요. No, no. 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이곳엔 모든 게 있거든. 음식, 친구, 바닷가의 집, 게다가 아내도 있고 아기 코도 둘이나 있어. 무엇보다도 여긴 자유가 있지. 자, 이제 코들의 전쟁을 시작하자. 코들아, 우선 제이슨부터 붙잡아. 코들이 나를 잡으러 오자 난 재빨리 양말을 벗어 모닥불에 던졌어요. 내 양말은 고약한 땀 냄새를 풀풀 피우면서 타올랐어요. 섬에 있던 모든 코들이 깜짝 놀랐죠. 이 양말 냄새 다신 안 맡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약해. 내 코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있는 힘껏 도망쳤어요. 화가 잔뜩 난 코들이 떼를 지어 내 발 뒤꿈치를 바짝 쫓아왔어요. 어딘가에 숨으려 해도 하늘을 나는 큰 부리새의 부리가 내가 있는 곳을 코들에게 알려주었죠. 걸음이 빠른 코 하나가 나를 바짝 쫓아왔어요. 나는 막대 사탕 하나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 코는 사탕 냄새를 맡느라 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도망치자 코들도 힘들었는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들은 이제 쫓아오기를 포기했어요. 내 코만 빼고 말이에요. 그때 저 멀리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의 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배가 가까이 와서 날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 코도 나를 쫓아왔고요. 우리는 펄펄 끓는 화산 분화구를 마주하고 섰어요. 선장이 나를 보았지만 너무 멀어서 날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 코가 날 공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코는 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았어. 우린 서로 잘 지냈잖아. 안 그래? 그래. 엄마가 만든 살구파이 생각나? 내가 물었죠. 생각나. 정말 황홀한 냄새였지. 내 코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계속 말했어요. 네가 실수로 초콜릿 쿠키를 태운 건 기억나? 냄새가 아주 기막혔는데. 우리는 정말 최고였지, 몬테규? 내가 맞장구를 쳤어요. 너 내 이름을 불러주었구나. 내 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코에서 콧물이 흐르자 난 가져온 부드러운 휴지를 건넸어요. 와, 참 부드러운 휴지네. 내 코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선장이 화산 위로 배를 대더니 나에게 소리쳤어요. 서둘러 친구, 빨리 배에 올라타. 제이슨, 잘 가. 내 코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럼 넌 안 간단 말이야? 지금은 안 돼. 여기서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아까는 미안해. 내 코가 말했어요. 나도 널 함부로 대해서 미안해. 이제부턴 몸의 모든 부분들을 잘 돌볼 거야. 내가 사다리를 꽉 붙들자 배가 출발했어요. 내 코가 잘 가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머리카락 섬에 잠깐 들러서 할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산 뒤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내 코가 돌아와서 꽃냄새나 물에 젖은 강아지 냄새 같은 수많은 냄새를 함께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날 아침, 난 겁에 질린 채 학교에 갔어요. 코섬까지 갔다 왔지만 내 코를 데려오지 못했으니까요. 난 다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와 보니 모두 다 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 코까지 말이에요. 내 코 몬테규는 세상의 모든 코들이 자기와 함께 코섬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내 코는 엽서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제이슨에게 계획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네가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는 너의 코 몬테규가